내 얼굴 자체가 다르지 않냐, 와이프랑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말들을 던지면서 굉장히 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 걱정했던 인유한 혁신위. 글쎄요, 주목할 만한 건 역시 조금 전 박찬원 교수 말대로 총선 그리고 공천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3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야 하고 희생 없이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또 20일에는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 뒷전에 서야 된다, 저 말로 발칵 뒤집혔죠. 과연 어떤 분들을 의미하는 거냐, 3선 이상 중진들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농담도 못하냐로 좀 한 발 물러섰고, 25일에는 당내 많은 대통령을 배출했다 보니 좀 더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또 애써 의미를 좀 축소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혁신위에 할 수 있는 역할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지금 공천 앞두고. 글쎄요,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네. 봅니다. 우선은 그 혁신위가 활동하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오롯이 인요한 위원장에게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본인이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기 급급한 네네. 모습을 보이면 이건 이제 리더십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되 한번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 그 입장을 고수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강단 있는 모습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기존의 기득권, 그리고 예를 들면 당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이라든가, 그러니까 엄청난 파문을 낳고 그 파문으로 인용안에 대한 비토와 또 폄훼와 음해 공작이 난무할 정도의 본인의 입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강한 그 개혁 의지와 개혁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인용환 위원장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혁신위원들의 면면으로 볼 때 이것이 인용환 위원장의 머릿속에서 나온 인물들인지, 아니면 당이나 용산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이렇다 저렇다 할 정치권 인사들의 어떤 조력과 도움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인지, 사실 그 후자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조금 기대를 좀 접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갈이나 인적 교체나 아니면 그 혁신 공천이나 이런 거는 기존의 지도부들도 이런 부분들을 날카롭게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110명이 넘는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원외의 당협위원장들까지 해서 수천 명의 정치인들이 융합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해관계가 다 얽히고 설켜 있단 말이죠. 네네. 지역과 혈연과 확연과 여러 가지로 다 얽혀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사실은 원칙과 어떤 쇄신, 기준이 서지 않는 이런 당의 체질을 바꾸는 게 혁신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과연 인요한 위원장은 이런 것까지도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천은 사실은 어디까지나 이 혁신위의 역할이 아니라 공천심사위, 공천관리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볼 때 사실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영남 출신의 3선 이상 국회의원분들을 수도권에 차출한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차출돼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의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울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 당대표 김기현 대표조차도 서울에 어디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 당장 여론조사 해보면 아마 판판이 깨지는 걸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국민이 바라는 것은 기존 정치인들을 서울로 끌어올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교체하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잖아요. 바꾸기 위해서는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이 해야 될 게, 대표적인 예로 영남 지역에서 3선 이상 국회의원 못한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예외로 하자. 아니면 강원 수도권 전남은 예외로 하되, 영남 지역에 한정해서라도 3선 이상은 못한다. 그걸 문구에 박자. 이 정도는 해야지 본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입에 꺼내지 못한다고 하면 혁신은 첫 발을 내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회 어떻게 보면 태생적인 한계, 그리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선거 전략과 공천 방향을 결정한다는 총선 준비기구, 또 인재영입위원회를 띄운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혁신위원회 힘이 너무 조기에 확 빠지는 거 아닌가? 게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면 그런 우려도 있는데, 지금 김대현 평론가 말씀하신 영남권 3선 이상, 낙동강 하류 세력이라고 처음에 표현이 됐던 이분들의 용퇴 또는 험지 출마, 박 교수님,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제 총선 때마다 여야 막론하고요, 텃밭에서 한 50% 정도는 항상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체가 얼마나
소위 말해서 쇄신처럼 보이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텃밭의 50%를 바꿀 때마다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공천 학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한 번은 친이계가 됐다가 한 번은 친박계가 됐다가 이렇게 물갈이가 되면은 이거는 하나의 권력 투쟁으로 비치는 거예요. 이번엔 친윤계가 되겠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예. 어차피 선거 때마다 텃밭의 인물은 대폭 교체가 됩니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잡음이 없고 또 명분을 가지고 그리고 새롭게 공천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지역민이나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선 이상 뭐 영남권에서는 이제 나오지 말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그 자리로 대체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국민적 지지와 지역민들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야지만이 그것이 힘을 얻는 거지. 이거 없이 밀어붙이면은 과거의 친이 친박 공천학살과 그 계획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3선 이상 용태, 지금 이제 혁신이, 그다음에 인재 영입이, 공천심사위 이 모든 게 굉장히 긴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돼요. 각자 따로 노는 순간 결국은 혁신이가 얼굴마담이었구나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 거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인재 영입이하고 혁신이하고 또 앞으로 공천위하고 지도부가 어떻게 정말로 잘 협조를 이루면서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할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혁신위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일단 용산 대통령실은 이니환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진복 수석은 이니환 위원장 언제든지 대통령과 연락할 수 있을 거다. 혁신위는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대현 평론가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니환 위원장한테 힘을 진짜 실어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지금 현재 민심이 이 용산과 당의 분리 혹은 견제와 균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범한 이 혁신위를 대통령실이 두둔한다? 혁신위는 용산을 불가근 불가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근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혁신의 어떤 첫 단추를 낄 수 있다. 지금처럼 마치 그 기사의 어떤 그 언론 보도의 그 진실 여부는 조금 좀 가감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인요한 위원장과 관련된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사실은 혁신위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의 하청 정도로 지금 비난하는 이런 일단의 이 정치권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용산에서 혁신위에 대해서 두둔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또 하청을 받고 일한다라는 식의 오명을 쓸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자,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민생 행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설사 쇼다라고 할지라도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의전 비서관을 지냈던 탁현민 전 비서관이죠. 네네. 탁현민 전 비서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돋보이게 했다라는 점,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줘야 하는 그때그때 적재적소에서 해야 하는 제스처를 어떤 그런 퍼포먼스로 메시지화했다는 것, 그거는 사실은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지금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를 거의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것.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좀 주안점을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요즘 최근 들어서 신당 창당 얘기가 여권에서 심심찮게 들립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정당을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실이 만약에 정치에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그러면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열린우리당처럼 윤석열 정권에서의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만한 정당을 창당하는 승부수를 솔직 담백하게 띄우는 게 낫다. 네. 그게 윤석열다움이라고 본다면 훨씬 더 어떤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지, 오히려 이걸 물밑에서 뭘 하고 뒤에서 뭘 하겠다, 이런 정치에 국민들이 상당히 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